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10억 상속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기뻐했는데 파보니 빚이 20억이었습니다. 웃기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상속이란 단어가 주는 달콤함이 있잖아요. 적어도 제 머릿속 사전에는 그랬습니다. 가족의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라도 현실을 사는 우리가 받는 그 돈은 여러 문제를 덜어준다고. 저는 그 정도로 단순했죠. 그런데 장례식장 흰 국화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처럼 제 인생도 그날 이후로 신호 대기에 멈췄어요. 초록불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빨간불이 끝없이 켜지는 방향으로. 부탁이 있어요. 제가 한참을 돌아 나온 길이라 문장이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들어주세요. 혹시 당신에게도 뜻밖의 상속이라는 말이 언젠가 날아들지 모릅니다. 그 말은 초콜릿 포장지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속에는 사금파리가 잔뜩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세상에 살갑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말수 적고 돈은 말이 아니라 숫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분. 자영업으로 평생을 버티셨고 노년엔 작은 건설 하도급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저한테 해준 말 중에 가장 긴 건 이거였죠. 사람이 사람에게 빚지지 마라. 그래도 일이 빚을 만든다. 숨이 멎은 건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낯익은 친척과 낯선 조문의 흐름으로 차 있었고 저는 상복의 끈을 수차례 메었다 풀었다 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 동네 법무사의 검은 서류 봉투가 도착했어요. 봉투 겉엔 유언장은 아니고 재산 정리 관련 메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삼촌이 한쪽으로 데려가 말했죠. 내 아버지 저축이 좀 있는 모양이다. 얼마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예금이랑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 합쳐 10억쯤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수치심이 앞서야 맞는 건데 저는 그때 안도가 먼저였어요. 월세 전세로 옮겨 다니던 결혼 6년 차 삶, 대출이자 아이 학원비 한꺼번에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주석에 앉아 국화 향기 속에서 미래의 장바구니를 몰래 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저는 모른 채 했습니다. 발의는 월요일 아침이었고 화장증이 접수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그 하늘엔 완전한 파랑이 있었어요. 그 파랑이 제 불안을 씻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앞 벤치에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속인 맞으시죠? 일단 예금 현황은 팩스로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채권담보 관련해서도 안내 받으셨나요? 담보요? 아버님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몇 건 있어 보입니다. 확인하시겠어요? 그날 저녁 조문객이 빠져나간 빈 장례식장에서 저는 등기부 등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다세대 주택 2채, 창고 건물 하나, 그리고 근저당 사건, 채권채 고액이 줄줄이. 그 숫자들을 더하는 순간 제 귓속에서 지직하는 소리가 났어요. 삼촌 이거 빚이 많아요. 삼촌은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그래도 순자산은 남지 않겠냐? 너희 아버지 그 정도 분별은 있지. 그건 희망이라기보다 주술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보이지 않는 방으로 스스로 들어간 셈이었죠. 아버지의 장부에선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방으로. 장례가 끝나고 바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공과금 센터를 돌았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정직하게 친절했어요. 웃음을 잃지 않는 훈련된 친절. 상속인 확인되셨고요.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여부입니다. 한정승인이요? 네, 상속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절차예요. 보통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개월. 그 숫자가 갑자기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울 기력도 남지 않았는데 서류는 시간을 보지 않더군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조의금 화환처리 유품 정리용품 검은 양복 바지 그 한켠에 채권 출신 문자가 울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 연락 바랍니다. 미연락 시 법적 조치. 차갑고 빠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파도처럼 올라오는 공포를 느끼며 숫자로 눌렀습니다. 아버지 예금 7억 2천만 원, 보험 해약 환급금 2억 8천만 원, 합 10억. 반대로 근저당 채권 최고액 합산 18억, 개인 채무 추정 2억. 합 20억. 10억 빼기 20억은 마이너스 10억.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 제 이름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는 것 같았어요. 구직 사이트에서 상속폭이라는 단어를 검색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죠. 법무사는 커피 대신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상속은 억울해도 절차 게임입니다.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승인 모두 받기, 둘째 상속 포기, 셋째 한정 승인. 지금 상황이면 3번째가 유력합니다. 한정 승인하면 제 돈은 안 나가나요? 원칙적으론 피상속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공고 및 변제 절차를 정확히 거쳐야 합니다. 한 것만 빠져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10억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나눠드리고 저는 제로로 끝나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죠. 다만 피상속인이 보증을 섰거나 불법행위가 얽힌 채무라면 쟁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은 한정 승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상속이란 것이 받을래 말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구에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사채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어요. 아버님 보증건으로 연락드립니다. 폐업 정리 때 남은 거 있죠. 이름은 밝힐 수 없고요. 상속인 맞으시죠? 한정 승인 준비 중입니다. 그럼 우리 쪽도 같이 넣으시죠. 대신 수고비 조금 얹어서 우선 좀. 우선 순위는 법이 정합니다. 법 좋아하시네. 네, 좋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시죠. 전화가 끊긴 뒤 제 손이 물잔을 덜컥덜컥 흔들며 물을 쏟았습니다. 아이 방에서는 영어 듣기 파일이 조그맣게 흘렀고 아내가 방문을 살짝 열어 제 눈치를 봤습니다. 괜찮아? 응. 거짓말. 조금만 버티자. 그 조금이 정확히 얼마를 뜻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법무사의 안내대로 저는 한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관보 공고 상속재산 목록 제출, 채권자 신고 안내문 발송. 엑셀 파일의 셀에 채권자명 주소 채권의 끈 거비고를 채웠고 엑셀의 회색 경계선이 점점 감옥 창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채권자 집회는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앞줄에는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앉았고 옆에는 카드사, 통신사, 뒤쪽에는 개인 채권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분은 상복처럼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떤 분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모두 제게는 청구 권리를 가진 얼굴들이었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상속인 측은 채권자 목록을 기준으로 변제안을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를 쥔 법무사가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총 상속재산 평가액 10억 1천만 원. 확정 채무 16억 8천만 원, 추정 채무 3억 2천만 원. 총 20억. 비율 변제 원칙에 따라 우선 변제권 있는 담보건자에게 먼저 배분 후 일반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배분 예정입니다. 첫 질문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담보부 채권 1순위는 우리은행입니다. 담보물이 감정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은 일반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사. 개인 신용채무는 내건 연체이자 포함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 절차상 원금 중심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자 범위는 변제 비율 내 협의하죠. 세 번째는 개인 채권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오랜 거래를 했다는 목수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인하고 손발 맞추다 못 받았던 돈이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있어야 이번 달 인건비를 줍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절차대로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두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회색 하늘 아래에 빗방울 한두 개가 떨어졌습니다. 법무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늘은 잘하셨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도망가지 않는 거요. 도망가지 않으면 서류가 도와줘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에게 서류가 도와준다는 말. 이상하게도 그 말이 울컥했습니다.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붙들었고 그 서류가 내 손을 끌고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사정을 모르는 문장들이 그날따라 따뜻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너무 추웠기 때문이겠죠.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며 저는 아버지 작업실을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도면 구석에 낙서처럼 쓰인 전화번호, 견적서 뒷면에 적힌 약속 날짜, 서랍 깊숙이 든 낡은 수첩. 그 수첩에서 저는 아버지의 손글씨를 보았어요. 홍진호 3천만 원 다음 현장 마감시 지급. 장비 임대 일할 때는 쓰고 끝나면 갚는다. 늦으면 전화 먼저. 아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 글자를 읽는 동안 제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끝내 감당하지 못한 무게를 내게 넘긴 걸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쪽 상자에서 도장이 나왔습니다. 짙은 밤색 손잡이에 가장자리가 다른 도장. 그 도장으로 찍힌 문서들 사이에 보증서 사본이 끼어 있었어요. 친구 사업자금 보증 1억 비어 있는 상환 계획.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아들이구나. 아버지 보증 건으로요. 한정 승인 절차 중인데 혹시 현재.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담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사람이다. 근데 그 손이 내 목을 조를 줄은 몰랐다. 나도 망했고 내 아버지도. 지금은 어떻게? 나도 갖고 싶다. 근데 숨 쉬는 것도 돈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원망과 연민이 서로를 물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도우려다 당기는 줄에 같이 묶이는 일, 아버지는 그것까지 계산했을까요?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족보처럼 믿어온 말들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끼리 의리로. 친구는 도와야지. 일은 해보면 다 길이 있다.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아버지는 마지막에야 알았던 걸까요? 그 알았음의 대가를 저는 법원 접수 창구에서 납부했습니다.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작고 정확한 돈들. 그 와중에도 일상은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소풍을 갔다 왔고 아내는 김치를 담갔고 저는 밤마다 곰곰은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채권 신고 안내 피상 속인 재연의 한정 승인에 따른 이 문장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담보권자 변제 후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의 비율 배분 고작 5%. 그래도 그 숫자가 종이 위에 올라오자 기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젠 적어도 얼마를 줄 수 있고 얼마는 못 주는지가 명확해졌으니까요. 명확함은 때론 잔인하지만 구원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정 승인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은행 예금과 보험 환급금은 대부분 깎여 채권자들에게 흘러갔고 저는 계좌 잔고에 0이 찍힌 걸 보았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로. 이 제로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요? 네, 끝났잖아요. 지금부터는 본인 재산과 분리입니다. 이게 상속의 정리예요. 끝났다고요? 이상했어요. 텅 빈 듯 가벼웠고 동시에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은 끝났지만 마음엔 질문이 남았거든요. 아버지에게 묻고 싶은 질문. 왜요? 왜 그렇게까지 남을 믿고 왜 그렇게까지 일을 밀어붙이고 왜 제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답을 갖지 못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죽음은 대화의 종결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제 아이에게 남길 문장. 빚은 사람을 묶는다. 그러니 서류를 먼저 보자. 정 없이는 못 살지만 정만으로 살 순 없다. 도장은 무게다 찍기 전에 3번 읽자. 상속은 돈이 아니라 절차다. 뜻밖의 상속이 오면 기쁜 것보다 먼저 기한을 확인하자. 한정승인이라는 길이 있다. 3개월을 잊지 말자. 저는 이제야 아버지가 했던 말의 반대편을 이해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빚지지 마라. 그래도 일이 빚을 만든다. 그 뒤에는 아마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겠죠. 그럴 때 도망가지 말아라. 아버지 작업실에서 가져온 도장을 유리컵에 담가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이가 크면 보여주려 합니다. 이 도장 때문에 아빠가 고생했어? 아니. 이 도장 찍을 때 읽지 않은 종이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를 지탱해 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두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목수 사장님의 떨림, 은행 창구 직원의 훈련된 친절, 법무사의 건조한 격려, 아내의 짧은 거짓말, 아이의 숙제하는 연필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섞여 제 삶의 배경음을 만들었습니다. 상속 통지서가 처음 왔을 때 저는 축복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상속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정리의 기술을 배우라는 초대장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그 초대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끝이 있었고 끝이 있으니 다시 시작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도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상속 소식이 찾아온다면 먼저 숨을 고르세요. 기한을 확인하고 서류의 순서를 잡으세요. 기쁨은 나중에도 누릴 수 있지만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에게 서류가 도와줍니다. 결국 제로로 끝난다 해도 제로는 마이너스보다 무한히 따뜻합니다.